영어가 잘 안 들리는 이유는 사실 귀 때문이 아닙니다. 그 핵심은 안녕하세요, 마크스입니다. 지금부터 영어 문장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You couldn't have told me about this over the phone? You couldn't have told me about this over the phone? 귀가 뚫리지 않은 분들은 소음처럼 들리실 거예요. 저로 뚫리지 않았을 땐 아는 단어인데도 원어민이 말을 하면 하나도 안 들리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단어 외우고 문법 공부 열심히 해도 영어가 잘 안 들리는 이유는 사실 귀 때문이 아닙니다. 그 핵심은 입을 사용하지 않아서예요. 완전히 다른 방식의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걸 하고 나면 프렌즈가 자막 없이 마치 한국어처럼 들리기 시작하실 거예요. 오늘 드릴 핵심 귀 뚫는 원칙 3가지입니다. 소리, 예측, 기억. 어찌 보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겠네요. 우리는 소리 낼 수 있는 만큼 들린다. 그렇습니다. 단어를 아무리 많이 외워도 문법을 달달 외워도 정작 원어민이 실제로 내는 소리와 다르다면 당연히 안 들리겠죠. 정말 원어민과 대화하고자 한다면 또는 리스닝 시험을 편안하게 만점을 받고자 한다면 내가 원어민과 똑같이 소리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이걸 내가 알고 있는 소리를 읽으면 We will share it이죠. 근데 실제 원어민이 내는 소리를 들어보면 We'll share it. We'll share it. 그쵸? We'll share it. 새 가깝습니다. 즉, IT, it, 그것. 이렇게 머리로 한국식 발음으로 외우고 넘어가면 절대 귀를 뚫을 수 없는 거죠. I는 크게 3가지 소리가 있어요. 그냥 한글 이와 같은 소리. 예를 들어 seed. 그리고 I라고 소리가 나죠. kite. 그리고 마지막으로 E와 의의 중간 소리. 바로 IT에서 났던 소리죠. 또 예시 영상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this maiden, she lived with no other thought. 그쵸? lived. 그리고 이 마지막 사운드의 빈칸엔 어떤 단어가 들어가죠? Glad you're here, X-ray, she said to him. 그렇습니다. 바로 him이었어요. 이걸 him, him, 그를 이렇게 외우고 넘어가면 영어 귀가 뚫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앞서 보여드렸던 프렌즈 영상의 여기에서 그냥 this가 아니라 this You couldn't have told me about this over the phone? 라는 걸 이젠 들리실 겁니다. 자, 그리고 영어는 바로 stress-based language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즉, 강세 중심의 언어라는 거죠. 우리와 같은 한글 사용자들에게는 글자들이 동일한 길이값, 동일한 세기를 가지기에 강세라는 감각 자체가 입이나 귀에 별로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단어의 소리를 들어야 들리고 이해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영어는 그렇게 하면 망하는 거예요. 원어민들조차 모든 소리를 다 듣는 게 아닙니다. 강세가 들어간 소리로 문장의 의미를 식별하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예시로 한국어로 이름이 영신인 친구한테 영신아 놀자를 실수로 이응자리를 비읍으로 바꾸면 큰일 나겠죠. 하지만 영어는 식당에서 스파게티를 실수로 마스게리라고 해도 알아먹고 요리해 준다는 거예요. 그만큼 영어에선 강세가 중요합니다. 프렌즈 영상에서 이것을 You could have told me 라고 소리 나는 게 아니라 강세를 줘서 You couldn't told me 라고 소리 내본 기억이 없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죠. You couldn't have told me about this over the phone? 이렇게 귀를 뚫으려면 입으로 내가 낼 수 있는 만큼 들린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하는 거예요. 좋은 점은 어떤 발음 강의를 무조건 들어야 이런 걸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디오북 있는 좋은 양서를 고르고 그냥 무식하게, 진짜 무식하게 따라 소리 내세요. 읽으려 하지 마시고 들리는 대로 따라 소리 흉내내세요. 마치 성대모사 모창처럼요. 그렇게 영어 소리 방식에 내 입이 익숙해졌을 때 어느새 귀가 뚫린다라는 게 어떤 느낌인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두 번째 귀뚫기 원칙입니다. 듣는 게 아니라 예측하는 것이다. 재밌죠? 이때까지 듣는 것을 얘기했는데 듣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뇌는 이미 과거에 들었던 걸 토대로 예를 들어 문맥 또는 바로 이전 단어를 예측하여 들리는 소리 정보를 순식간에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측 오류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언어 처리를 통해 이 개체 생존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거거든요. 이런 예측 처리는 인지과학과 언어 연구에서 점점 더 주목받는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 생일 파티에서 Eat the cake라는 문장에 케이크가 잘 안 들렸어요. 근데 이게 들려지는 건 바로 이러한 예측 처리의 한 예시인 거죠. 그래서 좋은 예측을 하려면 좋은 데이터, 즉 인풋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문법 용어로 점철된 한글 번역식 인풋이 아니라 영어 덩어리,
제가 부르는 영어 퍼즐이 지니는 그 뉘앙스, 시각적 이미지가 쌓이셔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Linda hit Kate on the back of her legs with the shovel. 이것을 린다가 케이티를 때렸다 다리 위에 삽으로 라고 한글로 일일이 바꿔서 이해하려고 하면 이미 벌써 다른 문장이 썰라썰라하고 나오고 있을 거예요. Hit somebody on somewhere. 이 자체를 덩어리로 퍼즐 덩어리로 시각적 이미지 뉘앙스로 잡고 계셔야 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어디다가 때리다 Hit somebody on somewhere 라고 덩어리 통째로 익숙해지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프렌즈 영상의 Turn me over the phone 이라는 영어 퍼즐에서 이거를 over 넘어서 폰 넘어 이렇게 가실 게 아니라 전화를 통해 말했다라는 그 퍼즐 자체에 익숙해진 그 인풋이 있으셨다면, 그리고 첫 번째 원칙에서의 그 소리를 훈련을 통해 잡으셨다면 바로 들으셨을 거예요. 영어는 언어고 언어는 머리로 마치 개념 공식 이해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운동에 가까워요. 여러분의 몸인 입과 귀가 영어라는 운동에 익숙해지셔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 덩어리 단위의 영어에 익숙해질 정도로 영어 인풋이 쌓이셨을 때 우리의 이 예측 기계, 이 뇌는 더더욱 쉽게 한국어처럼 예측을 해낼 것이고, 그때 영어가 훨씬 쉽게 느껴지기 시작하실 거예요. 자, 세 번째 원칙. 좋아서 미치겠는 거. 궁금해 미치겠는 그런 컨텐츠를 찾아 즐기세요. 자, 여러분 어떤 기억 있으세요? 아주 강렬한 기억, 의미 있는 기억. 머리로 이 공식을 이해했다, 좋아하고 넘어가는 게 아닌 거예요. 아, 문제 풀 수 있다, 이게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게 이 감정적, 강렬한 기억을 남겨줄 만한 그런 컨텐츠를 여러분이 여러분의 컨텐츠를 찾으셔서 그게 정말 너무 궁금한 겁니다. 그 궁금해 미치겠는 거를 끊임없이 보고 듣고 할 때 우리는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영어를 듣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컨텐츠 그 자체만을 즐기기 위해서 다시 듣게 돼 있어요. 그만큼 효율이 높은 게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부산에서 그룹과외를 했었거든요. 그때 동원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영어 이름 리암이라는 친구인데 갑자기 그 리암 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리암이 이 영어 문구를 자기 책상 앞에 붙여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거를 보는 거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문단이었습니다. You don't know that, said Miss Pendansky. I'm not saying it's going to be easy. Nothing in life is easy. But that's no reason to give up. You'll be surprised what you can accomplish if you set your mind to it. After all, you only have one life. So you should try to make the most of it. 너는 그걸 몰라. 나는 그게 쉬울 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삶에서 그 무엇도 쉽지 않아. 근데 그게 말이야 포기할 일은 아닌 거야. 너가 너의 마음을 그것에 부었을 때, 너가 결심을 하면 너가 뭘 성취할 수 있는지에 정말 놀라게 될 거야. 결국에 너 오직 하나의 목숨, 하나의 인생만 있잖아. 그러니 너는 그 하나 인생에서 정말 최대한의 것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해야 돼. 바로 이런 자신에게 영감이 되는, 너무 영감이 돼서 그 감정과 그 기억이, 의미 있는 기억이 가득한 그런 영어 인풋들이 내 입과 귀에 쌓이셨을 때 더더욱 효과적으로 끊임없이 내가 노력해서 막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즐기듯이 영어 깃뚫기를 지속해서 해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세 가지 깃뚫기 원칙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계속해서 좋은 영어 퍼즐과 원서리 등 꿀팁 등을 공유해 드릴 테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Thanks for watching.